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범죄 수익 은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씨는 뇌물 명목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말세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말세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일찍 끝난 건지도 궁금하고요. 자, 1차는 기각됐잖아요. 2차 재청구한 영장 어떤 혐의를 추가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요. 네. 오후 1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요. 이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실시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자정에도 끝나고 밤에도 끝나고. 그런데 사실은 2시간 반도 짧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5분, 1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다시 두 번째로 청구했는데요. 첫 번째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였는데요. 이화여대 학사비리 그리고 고등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고요. 그러자 이번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를 하나 이제 밝혀냈는데요. 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삼성의 자금이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금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 등에서 은닉했다. 그리고 이거를 최순실 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정유라 씨도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과연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할지 오늘 네.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면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과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의 혜택을 자기가 받은 걸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말세탁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데 말을 씻는 게 아니라 말을 지금 세탁했다. 그러니까 말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 네. 그 말인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돈 세탁처럼 이제 말을 세탁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2015년과 16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비타나 V를 비롯해서 이제 말 3마리를 이 3마리요? 예, 최순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타나 V와 같이 이제 유명한 말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니까 네. 최순실 씨가 이런 비타나 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나 이제 스타샤로 교환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바꿨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마장마술용 말이고 정유라 씨가 실제로 탔던 이 말인데 이 말을 말이 세탁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제 검찰이 해당 증거를 입수를 하고 집중 추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지금 정황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삼성에서 지원한 이 고급 아주 비싼 말들 3마리 이 타는 사람이 사실 정유라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꿨는데 그 내용 자체도 자기가 몰랐다. 그리고 바꾸는 이유도 몰랐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삼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유라다. 정유라도 이미 그걸 알고 있다. 범죄를 알고 있었다. 이 근거를 검찰이 삼는 거죠, 손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세탁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좀 전에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재판을 거쳐봐야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다시 좀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오늘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다시 영장 기각된다 그러면은 네. 검찰의 체면이 다시 한번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가 제3국으로 도피를 준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어디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일단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국가인데요. 네. 올해 초에 그 덴마크에서 그 정유라 씨가 구금돼 있었죠. 그런데 네. 최순실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을 통해서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용에 상관없이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몰타 하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요, 65만 유로를 기부하고 35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유라 씨가 이쪽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몰타는요, 유럽의 생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로 들어가면 유럽에 있는 26개 국가를
별다른 통관 절차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이경재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몰타 국적 취득 시도가 네. 가짜 뉴스다. 영장 재청구 시점에 다시 나오는 것, 이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네.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이제 국적 불혹화가 이제 정유라 씨에게 제안을 했을 뿐 정유라는 이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청객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이제 오늘 열렸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한 중년 남성이 그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자 대통령께 경례를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부가 그 해당 남성을 소리친 분을 일어나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이름을 밝히면서 대통령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재판부는 즉각 퇴정 조치를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향후에도 법정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제 대한민국 만세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퇴장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 뉴스탑10의 고정 패널인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요. 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석을 해서 방청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참 직접 뭐 변호인으로 간 게 아니라 방청한 거는 그쵸.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이런 네. 방청객의 어떤 대통령의 경례 뭐 이런 말을 외치거나 하는 방청객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금요일에도? 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없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많은 방청객들이 일어나서 네. 기립을 했고 아. 경위들이 앉아라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를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네.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의 방청객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맞춰가지고 일어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는데요. 네. 법정 경위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손을 대서 뭐 앉힌 건 아니고요. 앉아라 했고 뭐 그 후에 뭐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론에 보도된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모습과 실제로 손 변호사가 방청객으로 앉아서 보신 모습 좀 다른 건 있었나요? 직접 보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많이 피곤해 네, 보였고요. 또 최순실 씨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네. 또 재판 증인신문이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네. 조용히 있었고 고개도 잘 들지 않았고 반면 최순실 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귓속말로 네.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길게 논의를 했거든요. 뭐 재판에 대하는 그런 태도가 두 피고인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했던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유라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로는 몰타 시민이 되려고 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실제로 지금 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었을 때 네. 분명히 제3국으로 도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기사로도 저기 전망기사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 공조를 갖다 정말 철저히 해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몰타로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그 접촉들을 갖다 했었던 것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아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영장이 네. 다시 재청구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 최 씨 집안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네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아하. 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사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네. 근데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돈도 꽤 많이 들어요. 얼마 들어요? 일단은 몰타 정부에 65만 유로, 그러니까 8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5만 유로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억 한 5천만 원 정도 네, 부동산을 구입해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정유라한테는 뭐 큰 돈이 아니었을 네. 겁니다. 시체말로 껌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민권을 취득해도 송환될 가능성이 여기가 있다라고 하는 몰타랍니다. 것 때문에 네. 네. 그 송환 가능성 때문에 네. 돈만 쓰고 송환된다면 못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닫아버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이것저것 합해서 한 12억 정도를 내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요. 앞서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두 번째 영장심사 받으러 나왔을 때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범죄 의미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실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가져가요.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려고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동문서답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주 우려가 없는 거고 당신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한국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정유라는요, 초기 전략하고 지금 어느 정도 후반기 전략이 왔어요. 네.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어떤 변호사분이 여기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는데, 당연히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언을 하겠죠. 초창기에 이 사람 전략은 뭐였냐면, 정유라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천방지축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최순실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네. 저는 진짜 몰라요.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네. 이 정유라의 속성이 보이더라고요. 아하. 어떤 거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아니에요 대답만 하면 되는데 OX만 하면 되는데 아닌 이유를 주권부연 설명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의뢰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아마 이제 함구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이제 이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마 입봉하고 가는 걸로 네. 이제 조언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김 변호사님, 지금 보도를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정유라 본인이 자기가 몰타 시민이 되려고 했던 걸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 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조건에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아하. 하지만 그 이유를 뭐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진술을 했는데, 네.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몰타로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권을 취득을 해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군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자기가 뭐 돈을 들여서 뭐 도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자진 입국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 자체가 네. 자진 입국하려고 했다는 기존의 진술과는 좀 이제 모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주의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혐의도 지금 추가돼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서 좀 발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추가로 이제 청구한 게 범죄 은닉 혐의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박상희 박사님, 네. 예전에 정유라 씨의 엄마라는 사람 최순실 씨가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딸 세상 물정 모르는 이제 갓 20 넘은 사람이다. 제발 이 사회로부터 좀 비판을 좀 덜 받게 보호해달라고 그런 말 했는데, 지금 정유라 그동안 행동 보면요, 무슨 저기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머리 꼭대기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뜻 얘기하는 거에서 정유라는 참 사실은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키죠. 근데 네. 보통 보면은 그냥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쓰고 정말 전형적인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나온다던가, 지금도 이제 가운데 가르마 타서 이렇게 청순한 모습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이런 거죠. 저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많은 분들은 쯔쯔쯔 저렇게 네. 어린애가 사실 뭘 한다고, 네.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러지, 이제 이런 네. 감정이 든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있다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심의 마음이 들면서 저 엄마가 나쁘지 누가 제가 뭘 알겠어, 이제 이렇게 되고, 네. 그것이 저는 전반적으로 정유라의 조력자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순진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가자. 네. 그래서 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유라가 몰리지 않다는 것은 지금 뭐 온 국민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유라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네. 엄마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유라가 내가 몰라요, 엄마가 시켰어요 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다 듣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요거 하나 마지막 짚어볼까요? 김 변호사님, 이제 10시 반, 한 7분 남았나? 10시 반이면은 영장심사가, 정확히 말하면 표현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영장심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 날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영장 심사를 비추어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낮이나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검찰도 지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이제 상당해 보이고, 정유라 측도 지금 두 번째 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또 판사도 그 판단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삼성의 자금이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금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 등에서 은닉했다. 그리고 이거를 최순실 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정유라 씨도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과연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할지 오늘 네.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면 판단 가능할 것 자, 같습니다. 그 정유라 씨가 과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의 혜택을 자기가 받은 걸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말 세탁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데 말을 씻는 게 아니라 말을 지금 세탁했다. 그러니까 말의 신분을 바꿔치기했다. 그 말인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뭐 돈 세탁처럼 이제 말을 세탁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2015년과 16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비타나 V를 비롯해서 이제 말 3마리를 이 3마리요. 예, 최순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타나 V와 같이 이제 유명한 말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니까 네. 최순실 씨가 이런 그 비타나 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나 이제 스타샤로 교환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바꿨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마장마술용 말이고 그 정유라 씨가 실제로 탔던 이 말인데 이 말을 말이 세탁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제 검찰이 그 해당 증거를 입수를 하고 집중 추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지금 정황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삼성에서 지원한 이 고급 아주 비싼 말들 3마리 이 타는 사람이 사실 정유라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꿨는데 그 내용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범죄 수익 은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씨는 뇌물 명목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말세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말세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일찍 끝난 건지도 궁금하고요. 자, 1차는 기각됐잖아요. 2차 재청구한 영장 어떤 혐의를 추가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요. 네. 오후 1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요. 이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실시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자정에도 끝나고 밤에도 끝나고. 그런데 사실은 2시간 반도 짧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5분, 1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다시 두 번째로 청구했는데요. 첫 번째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였는데요. 이화여대 학사비리 그리고 고등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고요. 그러자 이번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를 하나 이제 발부채도 자기가 몰랐다. 그리고 바꾸는 이유도 몰랐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삼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유라다. 정유라도 이미 그걸 알고 있다. 범죄를 알고 있었다. 이 근거를 검찰이 삼는 거죠, 손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세탁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좀 전에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재판을 거쳐봐야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다시 좀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오늘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다시 영장 기각된다 그러면은 네. 검찰의 체면이 다시 한번 굳어질